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기준도 없이 국민 고통 주는 거 왜 방치한 거냐며 꾸질한 폭발. 검찰개혁 제대로 가는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프로젝트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네, 이런 반발에도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그 날짜는 내년 10월 2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고 상고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1일 공포됩니다. 그 이튿날 검찰청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거듭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 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본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또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김건희 특검 쪽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다 전원 조기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떴어요. 그렇죠. 오전에. 뭐 경향신문도 뜨고 다른데 네.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아 썼던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예. 좀 알아보셨다면서요? 이게 이제 JTBC에서도 그 보도는 나왔어요. 네.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전체를 입장문을 다 보도를 언론이 안 했다. 뭐냐면 입장 전문을 보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금 안 끝났는데 가겠다 이거는 아니고 네. 물론 이런 집단 행동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일단은 국민들이 볼 때 충격적이잖아요. 저거 사보타지 한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친정집 없어진다고 하니까 반발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 네. 다른 특검도 있잖아. 내란 특검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혜병 특검도 있잖아. 그쪽은 어때? 전화 한 군데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높은 분이야. 높은 분. 아주 높은 분.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라. 전화했더니 그쪽은 어때? 그랬더니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김건희 특검 쪽에 파견 검사들만 저렇게 난리야? 추측건데 네. 특검이 판사 출신이잖아. 민중기 그렇죠. 특검이. 나머지는 조은석 검사 출신이고 이쪽에 최혜병 특검도 그분도 군 검사 출신이야. 군 검사 그렇죠. 출신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공수처라든가 군검사 법무관들이라든가 군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파견돼 있거든. 실제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이 없대요. 다른 데는. 그러면 그 민중이 이 특검에 대한 그런 검사 출신 애들이 좀 쉽게 보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있고 그 안에 부장검사 출신들 중에서 이상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선동하고 이런 그렇죠. 애들. 그 전부터 이야기 나왔거든. 그걸 봤는데 김건희 저는 그걸로 보고 특검만 있어요. 유일하게 나왔었거든. 그 전에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판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검사들 중에 예. 쉽게 말하면 조금 선배급들 중에 부장검사 출신. 이상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있어. 선동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조져놔야 돼. 그렇죠. 그건 명확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검사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선동하는 자가 있다. 그렇죠. 그 언론도 검사가- 나빠. 예. 언론도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거 제대로 실어야지 맞아. 수사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 언론도. 근데 제일 제가 보기에는 왜 정치적 행위라고 보냐면요.
논리가 법적이면 나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가 최소한 법적이면. 아주 쉬운 말 해보겠습니다. 자, 기소분리 했어요. 기소분리 앞으로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예. 기소는 기소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 특검이 잘 생겨요. 그러면 그때 특검은 수사를 합니까 못 합니까? 특검은? 예. 원래 이 수사와 기소를 사건에 같이 합니까 못 합니까? 특검은. 예. 앞으로 특검이 생겼을 때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수사본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나중에 생겼을 때. 특검을 다시 열면은 똑같이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 자기들이 논리가 그런 거야. 어차피 우리를 앞으로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 수사하고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논리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 논리가. 특검법이 지금 다 규정돼 있잖아. 그렇죠.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해야지. 지가 공무원들인데. 아니 저 검찰이니까 법대로 해야 될까요? 법대로. 그럼. 왜 법에 안 맞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 진짜 아까 지금 검찰 얘기했는데 직위원 오늘 그 얘기도 열받았어. 그렇습니다. 직위원 오늘 접대 의혹 관련해서 네. 판단 보류한 거. 그건 정말 내가 보기에는 감사위에서 이제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실은 직위원이 했던 모든 말을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현재 내가 확인돼. 네. 아니, 열받은 게 네. 윤리감사관실에서 한 4~5개월을 이게 만지작거리는 거야. 4개월 했어요. 4개월을 지났어. 근데 하도 이제 국민들이 난리치고 정치권에서 이거 뭐냐 계속 압박을 하니까 26일 엊그제 네. 며칠 전에 그제서야 감사위가 나선 거야. 대법원의 감사위에 이거 감사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감사위. 대법원의 감사위 7명 의원 중에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데 여기가 나섰는데 결론은 뭐냐?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내가 이거 열받은 게 이놈들이 장난하고 있어. 아니 이거 몇 개월 동안 끌 사안이야 이게? 4개월이요. 말이 안 4개월 되잖아. 동안. 지금 사법개혁 민주당이 세게 미니까 계속 버티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더구나 오늘 딱 맞춰서 했잖아요. 날짜 딱 맞췄어. 청문회 날짜. 청문회 날 맞춰서. 야, 그래서 오늘 진짜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 민주당에 직접 제보를 한 사람이 있고 본인도 제보를 받아서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사진 같은 걸 받아서 제보를 한 사람이 아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그 제보자에 따르면은 자신이 직위원과 그 그레이스에 7번 갔고 그 외 다른 룸사롱도 10여 차례 이상 갔다. 그리고 직위원과 골프도 많이 쳤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직위원이 굉장히 이것도 이제 단독인데요. 구속 취소, 윤 구속 취소 청구, 수bil 접대 의혹 요렇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크게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여러 번 했더만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주.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폰을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바꾸고 계속 바꿨어. 내가 또 바꾸고 네. 구속 취소 청구 당일날 바꿨고 네. 그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또 바꾸고 접대 의혹 터졌을 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뚜껑으로 좀 특이한 아주 이해가 절대 할 수 없는 아유,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네, 직위원. 최종적으로 5월 18일에 샤오미 전화로 교체를 하면서 취미가 휴대폰 바꾸기야? 그런데 6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바꿨다는 거죠. 갑자기 취미가 바뀌었어? 6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던 휴대전화를 5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교체를 해놓고 그리고 딱 이제 법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휴대폰 전화 바꾸고 이런 말을 할 때입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후에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집단 행동이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명 검사,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전원 일동의 이름으로 낸 게 있어요. 요게 조금 길기는 한데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혼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다른 방향이니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좀 무지성하고 무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실제적으로 검찰청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수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사들 이미 있는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보와 특검 수사관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통과된 갔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실행도 1년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거 일이 땡겨와요? 뭐 주식 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선반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화가 나는 거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 이건 조직적인 반발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를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지금 3개 특검이기 때문에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따지고 보면 수사의 혼선을 빚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는 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예.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문제가 있는 건 이 사람들 검사면 뭘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받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무엇인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위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은 검찰 내부에 있는 집단적 헤게모니를 대변해서 특검에 나가 있는 40여 명의 검사들이 소위 조직적인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혼란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김건희 수사를 방해해서 소위 내란 수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혼선을 빚게 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결론적으로 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사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선두에서 이 40명의 검사들이 그것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옛날로 따지면 이거 역적이에요. 반란범 같은 행위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는 매우 안 좋은 행위이다. 대신 이제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은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태 자체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어떤 기준과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여전히 자기들은 가장 뛰어난 조직이고 실패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 소위 2개 분야의 수사만 하게 했을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오면서 등자 붙인 거 하나 가지고 수사를 확 대폭 늘리면서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검찰 권한을 가져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틈새를 노리고 있는 틈새 작전이다. 그러니까 1년간의 작전인 거죠. 2026년 10월 2일 이전까지 우리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들을 지금 벌이는 첫살이다. 스타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항명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굉장히 괘씸하고, 특검이라는 것은 법과 명령에 따라서 이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고요. 예.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수사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하던 수사에서 도중에 손 떼고 여기를 이탈하겠다라는 것은 이 특검이라는 합법적인 국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이 수사 기구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고 괘씸하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맡겨? 야, 니네 수사, 기소 분리한다며. 우리 혼란스러워.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해야 돼? 어차피 돌아가면 우리 갈 집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응석 뿌리기잖아요. 뭐 무슨 뭐 5살 6살 뭐 애들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뭐랄까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설켜 있어서 뭐 이제 뭐랄까 그 중압감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괘씸하고 오만한 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좀 구분해야죠. 특검이라는 이 수사기관과 지금 문 닫은 검찰청은 다른 기관입니다. 네. 엄연히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이고 이제 앞으로 달라질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혼란스럽다고 하는지 전문가인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얼굴 싹 바꿔가지고 저희 정말 혼란스러워 이런다는 게 응석 부리는 것도 맞지만 되게 유치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분들 사실 다 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이딴 식이면 공무원의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특검 수사의 어떤 이 포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클 거예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에 타격이 입는 건 뭐 이건 뭐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도 일단은 얼르고 달래는 식으로 좀 내가 이런 지금 조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중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저같이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도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다 잘라버리라고. 이럴 거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예. 저 살짝 저는 사실 이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살짝 걱정되는 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태엽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혹시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일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가 부분적인 태업을 하는 것 같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전이 없고 접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자마자 검찰 내부가 아니라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 정도의 집단 항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40명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기득권 집단들의 저는 오더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오히려 40명이잖아요. 저는 한 10명 정도는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특급 수사관들, 경찰에 있는 특급 수사관들 수사관들이 수사 못합니까? 수사 잘하지? 예. 그래서 수사관들이 얼마나 수사 잘하는지 니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니들이 하면 수사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경찰은 수사 못하겠어? 한번 우리가 한번 베테랑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모습을 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명이 항명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웃기잖아요. 예. 칼럼도 보내고 그다음에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진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낸다면 저는 그래. 그 예를 들면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잘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하나의 또 전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용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검 차원에서. 예. 굳이 뭐 여러 차원의 뭐 저희가 주춤거리거나 국민들이 어떡하지 특검들이 다 돌아간다고 한다는데 정말 이러다가 특검 수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욱 박사님과 생각이 동일한 거는 40명 중에 또 여기에 또 붙어가지고 특검 내부에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도 돌아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주동자가 있을 거예요. 핵심적인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 내자 동참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름 다 받아오고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게 이 40명이라는 게
지금 특검의 인력을 전체 펼쳐놓고 보면 8개의 수사팀이 2개씩 의혹을 나눠가지고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수사팀만 항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수사팀 쪽에서 하나하나 모아서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주동자가 있는 문제죠.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국 내부에서 그 이제 비정규직 노조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주동자가 항상 있어요. 주동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머릿수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돌려보내면 되죠. 아, 그 물 흐리는 한두 명을 찾아서 핀셋이 필요합니다. 뽑아서 가. 버려. 그다음에 거기서 징계해. 어허. 검찰에서 징계해야죠. 이 정도 행위를 했으면 징계해야 되는 거죠. 예. 징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사건 사고를 쳐도 기소가 안 돼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지들은 깽판을 치는 거예요. 왜? 깽판 쳐도 우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 뒷배가 나 수사하다가 기소 안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00만 원 그 땅 때려가지고 기소 안 하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는. 전 이번 기회에 그들을 정확히 수사해서 기소도 하고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관행을 만들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특수계급이에요. 공무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또 되게 높게 들어가잖아.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거기서 예를 들면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번 참에 공무원은 똑같다. 우리 똑같은 인간들로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고한 이재명 정부의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이 40명 중에 그 제일 수사를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는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수사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남다른 자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 낭중지추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뭐랄까 검찰권에 대한 어떤 자존심 이렇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40명 중에 그런 인물이 전체 다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잠깐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정 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귀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외에 버금가는 수사 역량이 좋은 뭐 이제 실제 경찰 출신의 뭐 변호사들도 있고 외부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잘 된 게 가만 살펴보면 김건희 특검은요. 자고 일어나면 뭐 의혹이 더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수사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검찰에 돌아가면 너 우리 검찰 문 닫는 마당에 우리 검찰 기 살려주고 왔구나 박수 칠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디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왔니? 하다 말고 왔니? 이제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을 그렇겠죠. 거고요. 국민들의 시선은 그럴 겁니다. 중간 나고자 같은 그럼요. 이미지. 예, 그럼요. 예. 나중에 언젠간 진실은 다 밝혀지는데 이렇게 집단 항면의 주동자였다가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검사라고 아마 지탄을 받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내부에 뭐 전성배를 수사하던 어떤 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의 어떤 선동으로 인해서 이런 이번에 집단적인 항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싹을 잘라내자. 뭐 있었겠죠. 아무리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40명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애들은 이런 거 계획 잘 짜거든요. 단계별로도. 왜냐하면 매우 정치화돼 있고 정무화돼 있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 알고 있고 되게 동물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동물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예.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특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항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속가내야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제 말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단 하나 틀리지 않죠. 공무원이 특검에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만두셔도 돼요.